안녕하세요 친구들. 클래식 어디까지 들어봤니를 최햇살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게 된 김민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친구들 첫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하면은 가장 쉽게 먼저 접하게 되는 오케스트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최소 20명, 많게는 80명, 100명까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악기 연주를 하는 앙상블 단체를 일컫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때 원형 극장의 앞에 여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악기 연주를 하고 춤추던 그런 공간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단어이자 언어입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어떤 악기로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랑 악기별 대표곡들을 한번 들어보고 보면서 우리가 악기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악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악기 중에서도 현악기라고 하면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이런 악기들 친구들 많이 접해본 적 있죠? 먼저 이거는 바이올린인데요. 바이올린은 4개의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 4개가 있죠? 이 4개의 현은 금속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극장이 커지고 조금 더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원하다 보니까 이 현이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철 같은 걸로요. 그 전에 바로크 시대 때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가지고요. 이 현이 금속 재질이 아니라 양의 창자를 꼬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악기가 이제 시대별을 대표하는 바이올린의 모습인데요. 조금 더 다른 차이가 있다면 몸통의 두께가 다르고요. 조금 더 이거랑 두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음을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여기 바로크 시대 악기에는 없습니다. 현악기 중에서도 가장 고음군에 속하고 있는데요. 제일 고음을 내고 있는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솔로 악기로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비올라입니다. 모양은 겉으로 봤을 때 바이올린이랑 거의 같아요. 그쵸? 다른 특징이 있다면 조금 더 큽니다. 우리가 악기군들은 살펴보면 크기가 작을수록 크기가 클수록 소리가 깊어지고 얕아지고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낮은 두터운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올라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오케스트라에서 화음을 넣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색은 이제 바이올린이랑 조금 더 비슷한데요. 조금 더 두터우니까 아무래도 바이올린보다는 화음을 더 많이 연주를 하게 되겠죠. 솔로곡보다는 앙상블에서 다른 악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악기의 특징보다 연주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특징인데요. 친구들 혹시 오선지 악보 알까요? 거기에 보면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습니다. 보통 고음을 내는 악기이냐 저음을 내는 악기이냐에 따라서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는 악보, 낮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는 악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올라는 중간음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온 음자리표라는 이런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악보를 보게 됩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맨 아래 칸이 도 자리가 되고 낮은 음자리표는 두 번째 칸이 도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온 음자리표는 이렇게 생긴 가장 뾰족한 부분이 닿아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줄이 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랑은 악보를 보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두텁고 깊은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낮은 소리. 비올라는 모양은 비슷한데 어떤 음색을 띠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 봐요. 다음은 우리 첼로라는 악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올린, 비올라는 모양이 조금 비슷했어요. 그쵸? 크기만 달랐고. 그런데 이번에는 악기가 더 커집니다. 커지니까 우리가 세워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커진 만큼 바이올린과 비올라보다 훨씬 더 저음역대의 곡을 연주를 하게 되겠죠. 이 악기는 비올라보다 정확히 한 옥타브 아래의 음정을 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여기에 보이는 엔드핀이라고 하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악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받쳐야 해서 이런 연주가 핀이 생겼어요. 이 악기는 예전에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면 비올라 다 간바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 악기에서 조금씩 점차 개량이 되면서 첼로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악기는 엔드핀이 없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안아서 연주를 했었는데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소리, 더 큰 볼륨의 소리를 표현하게 되다 보니까 격정적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끼워놓고 안정적인 톤만을 연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 엔드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첼로는 어떤 음색을 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 베이스입니다. 더블 베이스 또는 콘트라 베이스로 불리는 악기인데요. 첼로랑 모양이 흡사합니다. 그쵸? 그러나 현을 보시면 크기가 월등히 큽니다. 우리 몸보다 크거나 몸만한 키 정도만한 악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짧게 엔드핀이 있고요. 저희가 온몸으로 감싸서 현을 그어서 이 활로 그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는 클래식에서도 활용이 잘 되고 있지만 재즈 같은 음악 장르에서도 아주 즐겨 연주가 되고 있는 악기입니다. 가장 오케스트라 현악 파트 중에서도 가장 저음부, 아주 깊은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의 소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관악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기 중에서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악기군을 금관악기라고 합니다. 금관악기에는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악기는 튜바입니다. 튜바는 이제 금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굵은 음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튜바는 오케스트라 편성에 항상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있는 곡도 있고 없는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콘트라베이스나 첼로가 저음이다 보니까 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튜바도 가장 낮은 음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주로 다른 곡들의 음색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튜바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트롬본이라는 금관악기입니다. 방금 튜바 부는데 연주자 입부분을 봤을까요? 거기도 그렇고 트롬본도 그렇고, 자, 이게 금관악기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금 앞으로 볼 악기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우스피스라는 것입니다. 마우스피스로 불어서 악기를 소리를 내는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바람을 불어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피스를 갖다 대고 입에다가 입술과 입술을 맞대어서 이렇게 진동을 만들어서 이 진동으로 소리가 관을 타고 나가는 방식으로 연주가 되는 악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존의 악기들보다 조금 연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음정을 내기도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입술의 스킬이 가장 좋아야 하는 악기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일 낮은 음역의 튜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트롬본이라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U자 형태의 관 두 개가 합쳐져서
연주가 되는 악기입니다. 튜바와 마찬가지로 관 끝이 이렇게 나팔꽃 모양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관을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음정을 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튜바처럼 저음부를 담당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트럼펫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펫은 금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고음부의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다른 악기들보다 관이 조금 짧습니다. 그쵸? 아까 현악기가 몸통이 작을수록 고음이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펫도 몸통이 작아서 가장 고음부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우스피스로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고요. 끝에는 나팔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트럼펫은 밝고 경쾌하면서 강한 소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악기도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재즈 같은 곡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트럼펫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호른이라는 금관악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우스피스와 나팔꽃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호른은 관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아까 튜바도 약간 긴 형태로 말려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유독 더 많이 말려 있습니다. 예전에 수렵을 하던 시대에는, 사냥을 하던 시대에는 이렇게 긴 2m, 3m 되는 관이 있었거든요. 그 관을 이렇게 뿌 불어서 우 하고 소리를 내서 저 멀리까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유동성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연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관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호른입니다. 그 악기가 호른의 시초가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다른 금관악기들처럼 음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관을 꼬아놓기만 했고, 아까 금관악기는 입술과 입술의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기는 심지어 입술과 입술의 진동을, 압력을 가지고 음정을 내가 만들어야 했었어요. 목소리가 아니라 입술의 압력으로 음정을 내야 하다 보니까 이 금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힘든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음정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호른은 중저음을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 나팔관에 손을 넣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손을 넣어서 음정의 반음계 정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음량을 조절을 하면서 연주를 입술로 하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악기인데요. 호른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어떤 악기들이 오케스트라에 구성이 되어서 함께 앙상블이 되어지는지 최혜살 선생님에게 설명을 부탁하도록 할게요. 금관악기에 대해서 잘 들었죠? 자, 이번에는 목관악기로 넘어가서 목관악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관악기는 원래 나무관으로 되어 있는 관악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목관악기들은 나무 이외의 재질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구조상 목관악기이기 때문에 분류가 목관악기로 됩니다. 그래서 목관악기는 숨을 불어넣는 마우스피스에 리드가 있는 것 없는 것, 한 장과 두 장 이런 차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목관악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부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루트입니다. 플룻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요즘은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가르치는 곳도 많고 접할 수 있는 곳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플루트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 이거 한번 봤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악기일 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플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래는 오래전부터 나무로 만든 통에
풀잎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 정말 옛날 방식이죠. 그런 방식이 있다가 점점점 발전해서 세계 곳곳에 사실 이렇게 생긴 플룻처럼 생긴 피리처럼 생긴 것이 많았는데요. 그것이 발전하게 되어서 플룻이 됐습니다. 플룻은 여기다 키를 넣어서요, 여러 음을 낼 수 있고 자유자재로 연주하도록 개조가 된 악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에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플룻이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보에입니다. 이번 악기에는 오보에, 목관악기 한번 볼게요. 자, 높은 소리의 나무 필이라는 뜻을 가진 오보에입니다. 자, 이 악기의 특징은요, 이 부는 곳에 리드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서 겹 리드로 사용이 되고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김을 불어서 울리는 구조로 연주가 되고 있어서 소리가 아주 좋고 다른 맑은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음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에 묻히지 않고 개성이 뚜렷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악기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한번 오보의 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 아까 오보에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조금 비슷한 모양이지만 오보에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라리넷은요, 오케스트라 이 목관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리드를 한 개 쓰는 홑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홑 리드를 통해서 클라리넷만의 특유의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또 들어볼 건데요. 자, 목관악기 중에 클라리넷은요,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잘 들리지 않는 피아니시모까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홑 리드가 자유롭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클라리넷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순입니다. 자, 바순 크기가 크죠? 요것도 불어서 내는 목관악기에 속합니다. 자, 바순은요, 리드가 두 개인 악기입니다. 아까 리드가 두 개의 오보에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리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목관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저음을 연주하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오보에에 비하여서 더 낮은 음역에 더 부드러운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순은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음역대가 더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순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타악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타악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타악기들이 우리 근처에 자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트라이앵글도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악기들에 가장 많은 것이 타악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타악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타악기가 아주 강렬하게 쓰인 곡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타악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를 한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면서요, 우리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먼저 들어볼게요. 큰 북, 작은 북이 있습니다. 자, 이 큰 북은요, 정말 실제로 보면 정말 큰 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채로 이렇게 두드려서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 작은 북. 자, 요건 꼭 드럼에 있는 북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럼은 행진곡이나 이렇게 발걸음을 표현하거나 그런 곡에서 많이 쓰이는 악기입니다. 자, 큰 북, 작은 북은요, 높이가 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팀파니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타악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은요, 가죽이나 고무, 털로 된 공 모양의 북채를 쳐서 연주를 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기의 울림 때문에요, 객석에 전달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딱 알맞는 타이밍에 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악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림에 지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치는 큰 북과 작은 북입니다. 자, 우리 이건 혹시 본 적 있나요? 우리 보면 조그만 심벌즈도 있어요. 아기들이 치는 심벌즈 같이. 그래서 그 심벌이 오케스트라의 악기에 쓰이는 타악기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자, 심벌즈는요, 거의 연주 때는 대부분 쉬고 있다가
곡의 클라이막스 때 한 짝 한 짝을 양쪽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영향력을 있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매달려 있는 상태를 쳐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악기들보다는 너무나 단순한 모양이지만 그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 그 효과는 정말 파급력이 좋다는 거, 넓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악기도 볼게요. 자, 팀파니와 마림바 있습니다. 자, 팀파니 5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팀파니는 음정이 있는 악기입니다. 자, 유일하게 높이가 조금 낮은 팀파니는요, 2개나 3개를 쓸 때도 있고요, 5개 세트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타악기지만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서로의 피치가 맞는지 조율을 하고 연주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을 연주하고자 할 때는요, 아래에 있는 페달을 밟아서 그 가죽면을 팽창을 시켜서 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겼지만 이것 또한 연주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 같네요. 자, 팀파니, 그 다음에 마림바를 한번 볼게요. 나무로 된 건반에 밑에 피아노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검정 건반, 흰 건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반을 쳐서 소리를 내는 마림바는요, 밑에 곡명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보이죠? 이 곳을 통해서 소리가 울려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림바는요, 실로폰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대기로 치는 실로폰 알죠? 그걸 실로폰의 일종이지만 실로폰에 비해서 음역대가 더 넓고 낮으며 울림이 더 좋아서 이걸 들으면요, 되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마림바를 독주를 위한 벨로시티 조셉 슈안트너의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마림바가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대표곡도 들어봤고 어떤 악기의 특징이 있는지 오늘 공부해 봤는데요. 이 공부한 것을 종합하는 마음으로 곡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자, 까르미나 부라나의 오 운명의 여신이여 오르프의 곡인데요. 자, 이 곡은요, 현악기부터 목관, 금관, 타악기까지 모든 악기들을 한꺼번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악기들이 이때까지 설명 들은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되는 거고, 아, 저 악기가 저렇게 연주되는 거구나, 이런 소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곡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케스트라에 구성된 악기들과 그 대표곡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좀 같이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곧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이 수업을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